감히 말하지만 환자 자신이 믿음과 자신감을 가지고 치료의 주체로 서지 않는 한 암과 지내는 시간은 혼란과 방황의 연속일 수밖에 없다. 환자가 치료의 주체로 서지 못하면 어떤 명약이나 치료법으로도 효과를 볼 수 없다. 특히 치료에 진전이 없거나 다른 치료법을 모색해야 할 경우 환자가 겪게 되는 불안과 혼란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환자 스스로 치료의 주체로 온전히 섰을 때만이 암에 대한 갖가지 뜬 소문과 그릇된 정보,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는 상황에 굴복하지 않는 의연한 태도를 가질 수 있다. 또한 그랬을 때만 현대의학도 자신이 가진 한계를 넘어 최대한의 힘을 발휘하는 최고의 조력자가 되어줄 것이다. 암에 걸린 뒤 나는 의술이나 치료 행위만으로 사람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렸다. 모든 것은 나로부터 시작되어 나로 인해 끝난다. 내 몸에 생겨난 암이라는 녀석을 잘 끼고 살다가 다독거려서 돌려보내야 하는 것은 다름 아닌 나 자신이다. 한만청 교수님은 분명 통계를 뛰어넘은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4기암, 항암제가 잘 듣지 않는 간암의 다발성 폐전이 환자로 완전 관해와 추가적인 30년의 여명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운이 좋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 역시 지금까지 지켜온 바 암을 이겨내는 사람들, 특히나 한 교수님처럼 일반적으로 희망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기적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요행을 바라거나 어떤 특효약, 특효요법을 통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온갖 좋다는 병원을 찾아다니고 치료법과 약물만 찾으러 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정답에 다가간 환자분들을 안타깝게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모두 방치한 채 그저 남이 해주는 무언가, 약이든 치료든 때로는 사입이든 어떤 외부적인 개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것만 먹으면 암이 낫습니다. 사입일수록 이런 확언을 서슴지 않고 하는데요. 스스로에게 확신이 없는 이런 환자들은 항상 외부적인 확신에 좋은 먹잇감이 됩니다. 한만청 교수님의 책을 보면 항암식품이니 보조제니 온갖 환자들이 먹는 것들을 잡약이라고 표현하면서 잡약을 먹지 말라고 좀 과격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당연히 대학병원 의사들의 일반적인 견해이기도 하지만 일견 이런 불안정한 환자들의 모습을 보아온 의료진이라면 사실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의견에 일견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약이나 식품의 효과성을 떠나서요. 자신이 주체가 되지 못하고 순서와 원리가 잘못된 온갖 보조요법은 제 눈에도 사실 말 그대로 잡약처럼 보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뇨에 좋은 어떤 식품과 보조제가 있다고 합시다. 실제로 아연과 같은 영양제는 당뇨 환자의 인슐린 기능의 개선을 도움해 주기 때문에 저도 많이 권하고요. 또 혈당 피크를 억제하거나 췌장의 기능을 돕는 식품들은 또는 어떤 보조적인 것들은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가 아무리 좋다는 것을 먹어도 매일 아침 빵을 먹으면서 시작을 하고 밥을 먹고 나서는 소파에 누워서 TV를 보다가 간식으로 과일과 과자를 좀 먹고 낮에는 활동 중 저혈당이 있으면 위험하다는 소리를 듣고 사탕도 좀 챙겨 먹고 친구들과 기분 좋게 점심 식사를 하고 저녁에는 술자리에 나가서 회식을 즐기고 꽤 디테일하게 말씀드렸는데 사실 상당히 많은 분들의 모습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태로 온갖 당뇨 보조제와 좋은 식품을 먹는다 한들 무엇이 되겠냐 이거죠. 네, 죄송하지만 이런 경우가 바로 잡약이 되는 겁니다. 스스로 당뇨를 개선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중에 보조제를 활용했다면 웬만하면 도움이 될 겁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의 손발은 다 놓은 채 그저 남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만 기대하고 요행을 바라고 어떤 것들을 활용하고 있다면 모든 것은 대부분 잡약이 되어버립니다. 제가 직접 환자들하고 책 모임을 하면서까지 환자 스스로 설득이 되게 하고 또 주도성을 갖도록 하는 데에는 역시나 비슷한 맥락과 이유가 있습니다. 스스로의 주도권 안에서 외부적인 것들이 도움을 줄 때 치유의 조건이 완성이 되기 때문이죠. 제 자신을 치료할 때도 사실 그랬습니다. 물론 저도 처음에는 유명하다는 병원과 의료진들을 찾아 참 전국을 많이 떠돌아다녔지만 결론적으로는 제 자신을 고친 건 결국 제 자신이었으니까요. 여러분에게 어떤 특별한 치료제나 특효요법을 소개하기 이전에 마인드셋이나 태도와 같은 이야기를 먼저 강조하는 이유도 같은 이유입니다.
항상 건강 문제에서는 비의료적인 것이 의료적인 것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수명의 연장, 전염성 질환의 정복과 그리고 다시 유행, 그리고 만성 질환의 증가 등 사실상 모든 건강의 문제의 중심에는 의학적 치료 이전에 인간과 환경이라는 비의료적인 것들이 훨씬 주요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 하나같이 치료의 주체인 나를 잃어버리고 스스로 남은 생을 재촉하는 모습들이다. 한 교수님은 환자이기 이전의 의사였기에 이런 환자들의 모습을 보며 답답함을 느꼈을 겁니다. 저 역시 의료인이기 전에 환자였기에 병을 대하는 환자분들의 태도를 보면 답답함을 느낄 때가 사실 좀 많습니다. 의료 만능주의는 사실 어떻게 보면 마케팅으로 만들어진 것인데 환자분들은 스스로 마케팅을 넘어서서 생각하지 못합니다. 자연 치유를 한 환자들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린 이유도 스스로 치유의 주체가 되어서 암을 이겨낸 사람들의 모습을 먼저 보여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또 그들의 관리법은 대체적으로 위험하지 않으니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께 힌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위험하거나 부담스럽지 않은 것이라면 어느 정도 시행착오를 해보셔도 괜찮습니다. 적어도 손발을 다 놓고 그저 누군가 자신을 구해주기만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나을 수도 있겠죠. 누구에게나 맞는 정답은 없다.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에게 맞는 부분을 스스로 찾아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이 좋다는 것도 해보면서 시행착오를 통해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한편으로 병에 걸려 약해진 사람들이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고 무게를 진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만천 교수님은 그런 환자분들에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에서 장담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정답도 없다. 그 어떤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잃지 않는 것만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다. 통계상으로 살아남은 사람들이 취한 방법은 무엇일지 고민하고 연구하라는 말도 덧붙이고 싶다. 마음이 앞선 날에는 좋다는 건 몰아쳐서 다 해야 할 것 같은 강박도 들고, 그러다 또 어느 날에는 스리며시 포기하고픈 마음도 찾아올 거다. 그저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것들을 향해 한 발씩 나아간다면 어느새 희망이 곁에 다가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단시간에 나를 옮겨다줄 엘리베이터도 없고 거센 풍파에서 나를 구해줄 구명정도 없다. 최소 몇 달부터 길게는 몇 년까지 그저 견뎌야 할 뿐이다. 잔수로 암을 대해선 안 된다. 그런 잔수에 걸려들 만큼 암은 어수룩하지 않다. 그렇기에 있는 힘을 다해 한 걸음씩 정도를 걷는 자세가 필요하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하실 필요 없습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조력 시스템도 만드세요. 책임을 진다는 것은 무거운 일이지만 그만큼 자유로운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그저 무기력한 존재로 누군가가 나를 구해주기만을 기다려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스스로를 구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니까요. 물론 사실 자유보다는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이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여러분에게 희망을 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쨌든 우리는 스스로 스스로를 구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일반적인 통념으로는 희망적이지 않은 환자분들이라면 한번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